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6월 12일 월요일 시장 브리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시장 특징주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오늘은 좀 특별히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에스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에스팜이 원료를 100% 공급하고 있는 이제 제론의 이메테스타트가요. 이번 이제 그 아스코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에스팜과 연관된 기사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6월 7일 날 나왔던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 리포트가 상당히 그 이메테스타트에 대해서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딥하게 잘 이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메테스타트가 어떤 약인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에스팜은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좀 재밌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론사가 개발한 이메테스타트가 이 항암제인데요. 그 연초에 이미 이제 유효성 높은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아스코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이 상당히 관련자들이 상당히 좀 놀랐다. 그리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동안 RNA 치료제들이 이제 희귀질환 그리고 만성질환 이쪽으로 이제 치료제를 하다가 드디어 항암제 영역까지도 넘어간 게 바로 이 이메텔스타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관련돼서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항암제 시장이 여러분들 의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항암제 시장에 진출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RNA 치료제가 이메텔스타트가 최초로 RNA 치료제 중에 최초의 그 신약 상업화를 허가받은 그런 약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RNA도 항암제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또 새롭게 쓰는 거다. 그래서 이메테스타트의 이 상업화는요, 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국내 에스팜에도 드디어 이제 에스팜이 이제 만성 치료제나 아니면 이제 뭐 B형 간염 치료제, 그리고 뭐 희귀질환 치료제 여기에 이제 공급하는 물량보다 암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또 이거 말고도 또 새로운 RNA 추후에 뭐 항암제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게 되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제론에서 지금 이메테스타트가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 MDS 치료제 그리고 이제 MF 치료제 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상 결과 나온 게 MDS 치료제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 달에 이 NDA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상업화 신청을 하고 내년 초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MF 치료제는 2025년이나 2026년쯤에 출시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MDS 이제 골수 이상형성 증후군, 이 약이 이제 표준요법으로 기대되는 이제 레블로질이라는 약이 있어요. BMS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레블로질이 지금 현재 이 MDS 골수 이상형성 증후군에 있어서는 이제 유일한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약이고, 이메테스타트는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와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된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약효가 오히려 우수하고 대상 환자 폭도 넓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기서 보면 수혈 독립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MDS가 이제 골수에 문제가 생긴 이 환자들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골수에서는 피가 만들어지죠. 피가 만들어지는데 뭐 피 안에서 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다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골수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골수 이상으로 비롯된 이제 암, 혈액암을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이 혈액암이다 보니까 이제 수혈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 환자들은. 그래서 이 수혈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8주 수혈 독립성, 그러니까 8주 이후에 수혈을 그만 마친 환자들 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39.8%가 나왔고요. 근데 이미 지금 상업화에서 팔고 있는 레브로질 같은 경우보다 37.9%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고요. 8주 TI 이제 RS 플러스 RS 마이너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환자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건가 봅니다. 저도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RS라는 게 이제 고리척 적혈 모구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리척
척혈 모구를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 그리고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R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5.2, 예, 그리고 레브로질 37.9%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 여기서도.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레브로질이 여기는 이제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RS 마이너스 환자들한테는 레브로질이 예,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때 환자 모집이 안 됐거나 또는 환자들은 참여를 했지만 효과가 좋지 못해서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적응증으로 이제 치료제를 쓸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메테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31.8%. 예.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레브로질도 지금 먹지 못했던 시장인데 이메테스타트가 상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이 환자들까지도 예, 처방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볼까요? 이메테스타트의 탑라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예, 이메테스타트와 위약군과의 차이가 상당히 선명하죠. 예, 8주에서 예, 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16주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4주. 예,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요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 때문에 위약군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라 완전히 성공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 예, 여기서 보게 되면 금번 예, 아스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메테스타트의 가치 및 예, 제론의 가치가 상승 중인데 특히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BMS의 레브로질 대비해서 예, 열등한 약효를 보이고 있고 예, 레브로질에 반응하지 않거나 처방할 수 없는 환자들 아까 예, RS 마이너스 환자들이죠. RS 마이너스 환자들한테도 예, 유효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예,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면 로우 리스크 MDS, 그러니까 이제 저위험 MDS 환자들이 이제 70% 정도가 된다. 예, 전체 MDS 환자 중에 70% 환자들 중에 이제 90%가 대부분이 이제 1차 치료제로 ESA를 이제 처방을 받는다. ESA는 이제 뭐 적혈구를 활성화시키는 예,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방을 받는데 이걸 처방을 받고 1차 치료제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치료제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2차 치료제로 넘어왔을 때 아까 두 가지 부류의 환자가 있다 했잖아요. 예, RS 플러스 환자가 25%, 예, 그리고 RS 마이너스 환자가 75%다. 예. 그런데 레블로질 같은 경우에는 RS 마이너스에는 처방이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환자들한테만 지금 처방약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메테스타트 같은 경우엔 훨씬 더 많은 예, 3배 이상이나 많은 예, 환자들한테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레블로질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열려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보면은요, 예, RNA 치료제들이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 항암제로 영역을 확대 중이고 RNA 치료제들의 임상 파이프라인들은 만성질환 분야, 그리고 감염 분야 등에서 23년에서 2026년까지 중요한 임상들이 진행돼서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예. 임상 일정들을 분석해 볼 때 26년 전후로 해서 RNA 치료제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희가 이제 목표가 2027년이죠. 2027년에 10배, 10배를 목표로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임상 들어간 것들, 그 중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될 수 있는 신약들 포함해서 임상 들어가 있는 것들이 26년 전후로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스팜의 매출이 피크를 찍을 수 있을 때가 2027년이다. 계속해서 매출은 매년마다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2027년에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매출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2027년까지 보유하면서 한 10배를 노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국내에서 글로벌 탑 RNA CDMO인 ST팜의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메테스타트의 원료 공급사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메테스타트의 출시 이후에 상업화 물량 증가에 따른 ST팜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미 지금 현재 상업화가 됐거나 또 상업화가 예정이 돼 있는 게 벌써 3개나 생겼습니다. 고지혈증, 이제 노바티스 거죠. 그리고 척수성 근육 위축증, 그리고 MDS. 이것까지 해서 상업화에 이제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내년부터는 에스팜의 매출액이 상업화 물량이 3개가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이제 매출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것들이 또 이제 계속 임상 3상인 것도 3개나 되잖아요.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B형 간염. 근데 얘네들도 내년 되면 또
또다시 결과 나오고 또 임상 준비가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T팜의 이제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기사가 나온 것도 있는데요. 이거 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이메트스타트가 이제 어떤 결과가, 3상 결과가 나왔는지를 같이 살펴봤으니까 내용을 좀 보면, RNA 암 치료제 공식화한 제론 ST팜도 같이 웃는다. 아스코에서 RNA 기존의 MDS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환자 수혈 8주 비의존도가 39.8%였다. 그래서 이 이미테스타트 원료인 올리고핵산에서 ST팜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메테스타트는 이달에 FDA 승인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즉 이제 6월 중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들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 초쯤에 아마 상업화가 가능하다. 자, ST팜은 2025년까지 총 2,300억 원을 투입, 연간 생산량을 현재 7.7배까지 늘린다. 현재 회사의 올리고핵산 연 생산량은 2.3톤에서 7톤, 14몰이다. 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메테스타트 원료 공급사가 ST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독점이죠. 독점 공급사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론사가 예측한 글로벌 MDS 치료 시장은 총 35억 달러, 약 4조 5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 MF 치료 시장까지도 만약에 임상에 성공한다면 이거는 이제 7억 달러 시장, 약 1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다. 자, 그리고 이 기사도 한번 볼까요? 최초 텔로머라즈 억제제 이메테스타트 허가 시동, ST팜 수의 어디까지인가 라는 부분. ST팜 측은 자사가 수주받아서 공급한 혈행암 대상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 물질이 첫 적응증으로 상업화 성공할 경우에 2-3년 내 매출이 1조 5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이 약물이 이메테스타트라면 골수이용성 증후군 시장 내에서 해당 매출을 달성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약 1,000억에서 1,500원의 추가 원료 공급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ST팜의 전체 매출 2,254억 원의 절반을 뛰어넘는 규모다. 사실상 해당 혈액암 신약이 업계 추측대로 이메테스타트라면 그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주의 상업화 최종 단계에 진입한 혈액암 신약 후보 물질은 임상에서 1kg당 7.5ml를 투약하도록 설계됐다. 평균 성인 몸무게 70kg 환자가 매월 1회씩 1년간 약 6,800ml가 들어가는 거다. 해당 후보 물질이 2가지 이상 적응증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향후 3조 원 이상의 매출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원료 매출도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 이거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그 노바티스 렉비오죠. 그거보다 11배 이상 많은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료 공급사에게 많은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보다도 한 11배 정도의 양이 들어가고, 사람의, 그리고 일단은 항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RNA 신약 개발 업계 관계자들은 이메테스타트의 각종 임상과 허가 과정에서 ST팜의 원료가 사용된 것이 굳어진 상황이다. 허가 단계에서 상용된 원료 공급사를 바꾸는 일은 없다. 제로다라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관련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출이나 적응증 확대로 이메테스타트의 상업성이 높아질수록 기존 원료 공급사의 신규 수주 계약 또는 장기 계약 등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 원료 공급사를 바꾸는 일은 GMP 인증 등 최소 수년이 걸린다. 우리가 수주에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를 공급한 약물이 신약으로 개발되면 시장이 확대될수록 오히려 매출 및 수익성에서 큰 혜택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론의 이메테스타트가 지금 이제 그때 고지혈증 치료제 이후에 두 번째로 상업화되는 신약, ST팜이 공급하는 원료 중에 두 번째 이제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신약인데요. 일단 상업화 신청은 이번 달에 들어가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히 이제 상업화가 통과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 상업화는 이제 내년 초, 그리고 그 안에 하반기에는 이제 GMP 인증을 또 하러 또 오겠죠. 이제 FDA에서 이제 실사가 올 겁니다, ST팜에. 그래서 예전에 노바티스 때도 GMP 인증을 또 받았거든요, CGMP 인증을. 그래서 이번에도 또 GMP 인증이 또 획득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분명히 이제 올해 중에는 제가 봤을 때 15만 원에서 20만 원 요 사이 구간은 분명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이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팜이 움직일 때는 한 방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8,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급등이 나오는데 한 1, 2주면 되잖아요. 1, 2주 정도 올라가면 그 정도 나오는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을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모멘텀들이 분명히 폭발할 만한 모멘텀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중간에 분명히 S팜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S팜의 매출을 보면은 매년마다 단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에 걸맞는 시가총액이 매년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땐 주가도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S팜을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로네 이미테 스타트가 아스코에서 이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그 데이터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잘 정리된 자료가 나와가지고요. 오늘은 공부 겸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S팜을 들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주가가 안 올라서 답답해 하신 분들이나 또는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내용 보면은 걱정할 내용은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들만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알려드렸으니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보유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